예전에 이제 독해를 풀어봤어도 푸는 방법은 이제 잘 안 배웠을 거예요. 언니도 신입생이라서 이제 잘 안 배웠을 텐데, 지사님 혹시 보게 되면은 잘 들어. 적기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결석하는 이름이 지산이에요. 근데 본인일 거야. 지상구가 아니고. 이름 개그 많이 써갖고 좀 재미없을 텐데. 자, 우선 빈칸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거고, 쓸 시간을 따로 줄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 그리고 결석 때문에 녹화를 하는데, 혹시 나중에 한번 더 듣고 싶으면 들어도 돼요. 오늘 이제 풀이하는 게 주가 되는 게 빈칸 순서 삽입을 먼저 풀이할 거거든. 푸는 방법을. 그래서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빈칸이나 다 이해했는데 순서 삽입 푸는 걸 잘 모르겠다 하면은 요거를 돌려받아야 돼도 올려놓을 테니까. 자, 우선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할 거예요. 문제 다 풀어봤을 거 아니야, 모의고사를. 자, 빈칸 풀 때 보면 어딘가에 빈칸이 있잖아. 자, 내가 맨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 텐데, 출제자가 여기 빈칸을 냈다? 자, 질문할 겁니다. 왜 빈칸을 여기를 냈을까? 출제자가. 자유롭게. 맞추기 힘드니까. 심술보? 출제자가 맞추기 힘드니까 맞추기 어려우라고 냈다. 예주는? 중요하니까. 요런 질문이 보편적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내면 나쁜 놈이겠지, 출제자가. 당연히 중요하니까 빈칸을 냅니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하니까 빈칸을 냈다. 그렇다면은 여기가 중요하면은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도 낼 수 있거든. 주제, 요지, 주장, 제목. 근데 왜 그런 문제를 안 내고 하필 빈칸을 냈을까?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관점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수능이 위주인데 우리 설명은 출제자가 이제 문제를 냈다? 수능 끝나고 며칠 있다가 이의 제기를 받거든? 그러면 누가 인터넷에 이의 제기를 할 때 출제자가 학생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니까 답이 이게 되지 라고 말하는 게는 약간 논리적이지 못해요. 해석으로만 답을 고르는 거는. 자, 중요하니까 낸 건 맞습니다. 빈칸. 근데 그 전에 중요하면서 중요한 문장이 어딘가에 또 있다. 주로 중요한 문장이 2개 이상일 때 빈칸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출제자가 뭐라고 이의 제기하는 학생한테 설명을 하냐? 야, 요 문장 여기 읽어보면은 여기에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잖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라고. 빈칸 풀 때 기본이 우리가 말할 때는 요 지문이 2개 이상일 때 주로 내더라. 물론 100%는 아닙니다. 가끔 출제자가 쉽게 낸다고 낼 때 좀 이상한 경우에는 다 읽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문장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 이걸 우리는 이름 뭐라고 붙였냐? 근거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얘를 고르는 근거문. 결국 우리는 빈칸 문제를 풀 때 근거문을 찾는 거예요. 자, 요걸 알아놓고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과제랑 비교를 해가면서 보면 됩니다. 자, 숙제를 일단 봐봐. 오늘 거 볼까? 이게 다음 시간 내는 거예요. 오늘 다음 시간 풀이할 거고. 하연들 풀어. 얘는 먼저 풀어. 그 다음에 풀고 나서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빈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먼저 풀어. 풀고 나서 시킨 대로 풀면 됩니다. 요거 풀어놓고 비교를 하자고. 본격적으로 빈칸을 푸는데 어떻게 푸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1번 문제가 뭐야? 빈칸 문장 해석. 어떤 과목이든지 제일 중요한 게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거잖아. 그래서 당연히 빈칸을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한다? 2번 보기 해석이지? 빈칸하고 보기 해석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뭐 하는 단계다? 금방 말한 것처럼 문제가 뭔지 파악하는 단계다. 아니 빈칸 문제 해석하고 보기를 딱 보면은 뭐에 물어보는지 알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좀 이따 그걸 설명을 할 건데 나봐. My favorite subject is 빈칸 나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뭐냐? 과목 중 나오겠지?
그럼 요거 빈칸하고 보기 해석하니까 물어본 게 뭔지 알겠지? 출제자가 원하는 건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 뭔지 맞춰봐라. 요겁니다. 문제 파악을 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근거문을 찾으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독해는 문제 풀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푼다 이게 아니에요. 문제에 따라서 야, 이 문제는 요거니까 이 문제는 저거니까 방법을 다르게 합니다. 빈칸은 아까 말한 대로 근거문이 어디 있을 거라고. 그거를 찾는데 어떻게 찾냐? 두 가지 방법을 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요즘은 찾는 거고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검색이 있어요. 일단 요거 먼저 설명을 합니다. 검색이라는 건 뭐냐? 자, 유튜브 아까 얘기를 했잖아. 동영상 올릴 거란 말이야. 어떻게 찾을래? 유튜브에서 이 지금 찍은 동영상 어딘가 업로드 돼 있어. 뭘 검색할 거야? 추정. 그렇지. 이게 제일 만만하지? 아, 근데 주정미 쳤더니 안 나오네. 아니, 수천 개가 나오네. 그럼 여기다가 주정미 말고 또 뭘 추가해? 구서동, 영어 이런 거 추가하겠지? 그런 식으로. 자, 검색이라는 게 뭐냐? 자, my favorite subject is 빈칸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서 검색할 건 뭐냐? my favorite subject를 검색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그게 그대로 나온 문제가 너무 쉬워요. 어떻게 나오냐? I like English best 이런 식으로. my favorite이 I like로 바뀌었지. 검색이라는 게 저런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가 안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바뀐다고. my favorite이 I like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찾아야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 여기 잉글리시가 돼 있어. 그럼 여기 잉글리시가 돼 있어. 그럼 여기 잉글리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찾는데 문제는 이게 빈칸의 꽃이에요. 내가 이제 문제를 봐서 근거문 찾았어. 영어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거기에 잉글리시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 language spoken in England. 영국에서 스포큰 말해지는 언어. 이게 영어일 거 아니야. 잉글리시가 이렇게 바뀐다고. 요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한 게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있을래요? 거의 대부분 있는데 이게 5번에 이제 고른 이유지. 잉글리시 스포큰 아니 랭귀지 스포큰 인 잉글랜드. 요게 이제 영어다 그거고. 그거는 이제 여기 이 문제에서는 표시가 없어요. 아마 이제 이유 찾는 게 그렇게 된다. 이거 알아놓고. 자, 검색이 뭔지 알겠습니까? 검색. 이제 알겠어?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요즘은 찾는 거거든. 요지문이라는 게 뭐냐? 별거 아니에요. 지문이 A4 한 3장짜리 문장이 있다? 내가 이거 읽고 내용 파악을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시간이 없어. 어떻게 해? 막 훑어보면서 요거 중요하네, 요거 중요하네. 그걸 막 쏙쏙 뽑아갖고 읽으면 되겠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 아까 장님은 안 적었는데 만약에 내 희망이 간호사야. 근데 뭐 자기소개 쓴다고 그걸 속에서 막 A4 3장을 써야 돼요. 그럼 뭐라고 막 살을 붙이고 소설 써야 되잖아. 어릴 때 나는 몸이 안 좋았다. 그럼 병원에 입원을 가지겠다. 어쩌저쩌 막 사기쳐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하니?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내가 가능하다면 미래에 간호사가 되면 좋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 읽는 사람은 여기만 읽으면 될 거 아니야. 이걸 찾는 게 요지문을 찾는 겁니다. 이거는 영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언어 공통이에요. 어느 나라 말이든 긴 문장에는 어딘가에 중요한 문장이 숨어 있을 거라고. 그 문장을 해석 안 하고 쫙 훑어봤을 때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한번 보겠다 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그걸 요지문이라고 말하거든. 자, 이것도 아마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처음에 문장의 종류를 가지고 해보자. 옛날 옛적에 배웠던 거. 우리가 보통 쓰는 문장은 평서문이라고 하지? 평서문이 아닌 문장이 나오면 일단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다?
예측 보여? 명령. 명령문 나오면 중요하지. 왜? 필자가 독자한테 명령을 하는데 자기가 시킨 대로 하는지 검사를 못 하잖아. 강조하는 거야. 또 명령 말고 또 뭐 있어? 의무문이 있겠지?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대답을 하네. 글 쓴 놈이. 실제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딱 읽어보는데 동사 시작돼 명령문이 있다. 아니면 물음표가 있다. 하면 요 문장 가지고 글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겠더라. 물론 감탄문, 느낌표 있는 거 이것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뭐 하자, 레츠, 청유문이라고 하지. 그런 건 내가 자주 안 나와서 안 썼는데 그런 것도 가능은 해요. 자, 두 번째로 명령문을 약하게 하면 뭐가 될까? 뭐뭐 해라. 조금 약하게 하면 해야 한다. 그런 류의 조동사들. must, should. 요거는 모를까봐 일부러 씁니다. 자, 헤드웨어 뜻이 보다? 하는 하는 게 좋다. 이런 식의 조동사들이 나올 때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랬더니 어떤 아이가 요즘은 자격을 막 will, would 이런 거 말하더라고. will, would는 안 돼. 이런 종류의 조동사 해야 한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조동사들입니다. 해는 안 돼. 자, 그 다음에 필자가 중요하다고 말하면 중요하겠지. 자, 형용사 중요한 게 뭐지? 상용사요. 임포턴트. 근데 얘는 단어를 잘 모를까봐 일부러 씁니다. 크루셜 중요한이에요. 같은 말이야. 또 네시서리 필요한 이런 식의 형용사가 나와도 의미가 있겠지.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말을 해도 괜찮아요. 또 어떤 말이 나오면 중요할 것 같냐? 참고로 그러나 하웨버 같은 연결은 나중에 같이 할 거고 그런 거 빼고 한번 해봐. 나는 필자의 목소리라고 말을 하거든. 말하는 사람이 딱 문장에 등장하는 게 뭐냐? 이거 필자가 I think 중요하겠네? I believe 중요하겠네? 근데 I image는 안 된다. 이건 오히려 나는 상상한다 그러지? 네. 이러면 예문인 경우가 많아요. think, believe랑 image랑 달라요.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말이에요. 말 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필자의 목소리니까 뭐 you need 뭐 이런 게 나한테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요거 살짝 바뀌어갖고 I advise 나는 충고한다 뭐 하라고 이런 게 나와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연구 결과. 연구 결과는 무슨 말이냐? 주어가 study 아니면 research 이런 말들이 나오고 found가 나왔어요. 자, 연구가 발견했다. 그럼 발견한 내용이 중요하겠지. 요게 수동태로 이 was found 이런 식으로 나와도 대절이 중요합니다. 이런 연구 결과. 다음에 인용이 뭐야? 인용절. 남의 말을 끌어들이는 거지. 예주야, 왜 글을 쓸 때 인용을 할까? 근거. 쉽게 말하면은 아이씨 내 말 안 믿을까봐 나 못 믿냐? 내 말 안 믿겠냐? 이럴까봐 유명한 사람 말에 딱 붙이는 거죠. 실제로 카메라에 잘 안 담기는데. 뭐가? 칠판에 글자가. 확대하면 아. 돼. 내 말 못 믿을까봐 남의 말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인용하는 문장도 당연히 요즘은 자격이 있겠지. 인용도 요즘은 자격이 있고 또 뭐 없을까? 감탄. 여기서 했어요. 감탄문 문장의 종류가 다를 때 쓰진 않는다 그랬지 아까? 자, 이제 문법으로 갑니다. 강조구문.
문법 하는 거 아닌데 문법적인 강조 표현이 있잖아. 그 중에 좀 많이 활용되는 게 동사 두 개. 더비더비 문장. 다인 뭐라고? 더비더비. 이거 얘기했어? 아니요. 뭐라 했어? is 뒤에 동사 한 개 더 적은 거. 이주 뒤에 동사 하나 비동사 뒤에? 네. 아 그건 좀 약한데 수동태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응? 수동태 말고? 강조할 때. 아 강조구문? 좀 이따 보고. 일단 더비더비 나오면 중요합니다. 더비더비. 그 다음에 이거 얘기한 거 같은데 it is that 강조구문이지? 본 적 있다 없다? 말 자체가 강조하는 거잖아? 이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not until이 붙으면은 얘하고 나서야 얘하다 얘하고 나서야 얘하다 그런 거거든? 이런 게 나올 때 강조구문 요즘은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정주어 있잖아 nothing이나 no one 나올 때 그럴 때 as나 then 같은 게 나올 때 여기에 나오는 A가 나왔다? 어떤 것도 A만큼 혹은 A보다 뭐하지 않다 그러면 A가 최고라는 얘기지.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런 문법적인 강조 표현이 나오는 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지문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 문장을 쫙 훑어보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거 봐야지 하는 거. 요즘은 자격이 되는 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적어서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어로 갑니다. 자, 조화는 앞페이지야. 첫 페이지 그냥 쓰는 거야 있죠. 문법 맨 첫 페이지. 요즘은 잘 표현하고 잘 안 보여서 넘기길래 뭘 봤나 싶어. 아, 요만큼을 적어야 돼. 그래. 자, 연결어 종류가 일단 대조 역접이 있잖아. 글씨도 보입니까? 네. 대조 역접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컨테.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아, 거기다 그냥 however, in contrast, 뭐 to the contrary 다 됩니다. 자 생각을 해봐. 대조 역접이 나면 앞이 중요하겠니? 뒤가 중요하겠니? 이. 당연히 앞에 보고 답 고르면 반대를 고를 수도 있지. 일단 뒤가 중요합니다. 자 인과가 뭡니까? 원인과 결과. 뭐 so, therefore, as a result 등등. 자 앞이 중요하다, 뒤가 중요하다? D. 역시 뒤가 중요하다. 물론 실생활에서는 원인도 중요합니다만 일단은 빨리 풀 때는 결과를 먼저 보는 게 필요하겠지? 자, 또 연결어가 뭐 있을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말 들어봤나? 추가 열거? 안 들어봤어? 쉽게 말하면은 1, 2, 3, 4, 5 이게 추가 열거예요. first, second 이런 거. 근데 first, second 잘 안 나오지? 뭐 어떤 게 나오니? 이런 거. in addition. 얘가 추가로잖아. 다 똑같아. 뭐 추가로 게다가 더욱이 다 똑같아 해석이. 이런 식의 연결어가 이제 추가 열거거든. 이건 좀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뭘 설명을 듣냐? 영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다. 첫 번째로 하루에 단어를 10,000개씩 외워야 돼. 게다가 듣기를 하루에 25시간 들어야 돼. 뻥이하다. 그 다음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6번 쳐야 돼. 뭘 아냐 얘기는. 자 이렇게 말을 했지. 그럼 10가지 3개를 했거든. 요지 파악한다고 세 번째 거 보면서 아 모의고사의 중요성을 그래 요지로 고르면 되겠냐 안 되겠냐.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이 모의고사의 중요성이야? 아니지. 그럼 두 번째 거 보면서 영어 듣기의 중요성일까? 아니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1등급. 글의 구성이 추가 열거일 때는 열거된 것 중에 하나를 봤지. 너무 좁게 고르면 지금 말한 것처럼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1번 열거 앞에 뭐라 그랬니? 영어 1등급 앞에서 뭘 해야 된다 얘기를 했지. 1번 열거된 거 앞을 보는 게 중요해요. 즉
시작 부분을 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을 안 듣고 요것만 쓰면 나중에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작을 안 보고 열거된 것 중에 하나를 볼 때는 자기가 알아야 돼. 내가 보는 게 열거된 것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너무 좁게 고르면 틀려요. 그거 그대로 고르면 틀려. 그 내용이. 물론 열거되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있을 거예요. 시작 부분 갖고 모르겠으면 혹시라도 마지막에 정리된 게 있나 봐도 되긴 됩니다만 이거 먼저 보지 마세요. 자, 예시. 이건 연결을 먼저 다 알지? 예문이 뭐야? for example. 또 for instance. 이거 두 개밖에 모르더라고 애들이. in. 어? in으로 시작하는 거. 아, 그게 뭐뭐 할 때에 대해서 예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if가 가정법만 되는 게 아니라 뭐뭐 라면이지. 예문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거꾸로 하면 안 돼. if가 나오면 무조건 예문이 아니에요. 얘를 이렇게 바꿔도 되지. imagine, suppose. 상상해봐라, 가정해봐라. 명령문이지만 예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예문은 아니에요. 예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얘도 나와, say. 얘도 예문 되는 경우 있어요. 컴마 say 이렇게 나오면. 자, 예문이 나오면 어디를 봐야 될까? 예문 앞을 볼까? 예문 뒤를 볼까? 예문.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얘를 들겠지. 그래서 앞을 본다. 근데 예문 앞을 봤는데 안 나와. 아니면 문장 시작부터 예문이야. 그럼 어디 가야 돼? D. 마지막에 정리된 거 볼 필요가 있겠지. 그거 갖고 없으면은 예문을 다 읽어봐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역시 많지가 않아요. 역시 마지막도 가능은 합니다. 자, 마지막 연결어가 환원이야. 줄여서 환원이라고 쓰는데 다시 말하면 즉 뭐라고? 다시 말하면. 즉 다시 말하면 얘는 연결을 내가 씁니다. 뭐뭐 있을까? 일단 유명한 게 얘가 있어요. in other words. 또 that is. to say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됩니다. that is to say. namely. 즉 마지막에 얘도 또는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환원이 나오면 다시 말하면이 나오면 일단 어디 보는 게 좋겠니? 앞뒤. 50% 확률인데 앞뒤. 일단 뒤를 먼저 봐. 뒤 먼저 봤다가 어렵거나 길거나 잘 모르겠으면 어디 보면 돼? 그럴 때 앞을 봐도 되겠지. 왜? 두 개가 같은 얘기니까. 너무 큰 상관은 없어요. 지금 내가 뭐 적었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즘은 자격이 되는 표현을 적었지? 왜 적었냐? 지문 내용 파악할 때 이거 빈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주제, 요지, 주장, 제목, 목적 풀 때 다 해당이 됩니다. 요런 특징이 있네? 요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거 먼저 봐야지. 해서 그런 거를 골라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치트키예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요 정도는 알아. 대조 역적. 다른 건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적은 것들 요즘은 자격이 되는 표현이 영어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어 비문학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이 빈칸 푸는 방법을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제일 처음 뭐 한다? 빈칸 문장에서, 그 다음 보기에서 이게 문제 파악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근거문 찾는 방법을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문제가 좀 어려울 때는 빈칸 앞이나 뒤에 중요한 단어를 검색한다. 아니면 중요한 문장이니까 지문 전체에서 요즘은 자격이 되는 표현을 찾아서 그 문장으로 답을 고르려고 한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내가 보는 이 내용이 여기에 다 보기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고 살짝 바뀌니까 그것도 자기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게 빈칸 푸는 재미예요. 이게 다 됐음? 예주 궁금한 거 있어? 그럼 요거 이제 적습니다. 요만큼 적으라 그랬어요. 각 페이지. 그래. 누구 다 적어야 돼. 지금 적습니다. 적어요. 네, 적으세요. 이제 끊을 거야.